자,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조직과 사업 아이템 개발 강의할 오건대학교 정광희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과목 중에 협동조합 조직과 사업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전통시장에서 요즘 이제 협동조합을 많이 조직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이제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뭐 조직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하고요. 또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넘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장광희라고 하고요. 자, 모건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렇게 양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협동조합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계세요. 우리 상인분들 특히나 상인회에서 우리 임원분들께서는 협동조합을 직접 조직해 보신 분들도 있고 조직에 이제 참여를 해 보셨던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상인회에서도 일부분만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거나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이 뭔가에 대한 이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협동조합은요, 5명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나 가능한데요. 제외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제외업종은 이제 금융보험업이 제외업종이긴 한데, 물론 이제 뭐 사양산, 그, 무슨 산업이죠, 이게? 사, 사행성 산업. 찾아주세요. 자, 사행성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협동조합이 좀 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금융보험업이나 사행성 산업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업종 제한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협동조합이 가능한가?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합의 목적이나 그리고 설립 배경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조합의 형태는 이따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아주 낯익고 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합들이 있죠. 뭐 여기 있는 수협, 농협, 뭐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다 뒤에 뭐가 붙었어요? 네,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협동조합의 종류를 이렇게 3가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수 목적들이 필요하겠죠. 자, 어떤 목적들이 필요하냐면 사업자들은 여럿이 뭉치면 어떤 점이 좋아요? 바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 중에 구매할 때, 판매할 때 다 규모의 경제를 통하게 되면 구매할 때도 어떻게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매 단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판매할 때도 뭐 당연히 비용들이 들어가죠. 그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케팅 비용들이 어때요?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공동 창고 같은 것도 또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창고를 뭐 개인이 사놓고 그 넓은 면적을 쓰기도 뭐하고 또 작은 평수를 또 어쩌니 효율성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공동 창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브랜드를 같이 쓰는 거.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 브랜드 또 만들어 봐야 어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좀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에서
이제 브랜드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계시고요.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어서 그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설립도 도움을 받고 또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운영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 자금들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컨설턴트들이 있어서 교육, 강의, 그 다음에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드신다 라고 보시면 가장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죠. 자, 우리 주변에 뭐 한살림 같은 거 많이 좀 보셨죠?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에요. 자,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 개인이 사는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소비자들도 금융의 경제죠. 금융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하니 어때요? 좀 더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필요한 적기에 구매가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신선하거나 이런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고요. 또 뭐 회비 같은 것도 또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데 소비자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소비자협동조합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또 기업체들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소비자협동조합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장점들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소비자협동조합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소비자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충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지 진입만 되면 우리 제품이 우리 상품이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이 판매가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우리 사업자들께서는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소비자 협동조합에 우리 사업자 협동조합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을 잘 알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예요? 사회적 그 계층, 그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형태, 기업의 형태를 넓혀보면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또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그 제3지대가 또 존재하거든요. 그 제3지대의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떤 고용이나 소외계층의 어떤 서비스 제공이나 아니면 뭐 지역개발의 뭐 불공평이나 불균형,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임금이나 이런 어떤 격차, 이런 어떻게 보면 공공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에 민간도 들어가게 되면 수익성이 좀 낮은 부분이 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그러면은 민간에 있는 기업들이 그 분야에 들어가서 수익을 못 내는데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그 직원들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수익률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영역도 못하는 부분을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의 그
그 기업들이 그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정부에서 이 사회적 경제의 지원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그 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민간 영역에서는 모두 다 매출 올려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뭐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영역에서는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지원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서 지원금을 계속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민간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인증을 따로 통해 가지고 이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기업들, 협동조합, 뭐 마을기업, 자활기업, 뭐 이런 형태의 기업들에게는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해서 사회적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마을 기업이라는 게 있고 자활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법인격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일반 법인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미션 부분에서 사회적 미션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혜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게 되는 거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그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 기업은 이제 마을 단위로 마을의 어떤 특화 상품이나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마을의 어떤 경제적 안정과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 마을 기업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활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이름에서 딱 아시겠죠? 어떤 사회 취약계층에서 어떤 민간 영역으로 취업이나 뭐 창업이 좀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자활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기업의 형태가 자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업 형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협동조합의 종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사업자협동조합을 이제 모집을 하고 또 그 사업자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고 또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같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협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협업이라는 거에 느낌이 좀 오시죠? 그래서 사업자 협동조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사업자들이 이업종, 동업종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각각의 사업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기 훨씬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포 한 군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같은 동업종끼리 이렇게 몇 개의 동업종의 점포들이 협업을 통한다고 하면 시너지가 훨씬 더 난다라는 거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협동조합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이제 정부에서는 해주게 되는 거죠. 특히나 뭐 지자체에서도 이 협업 활성화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제 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어떤 지원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소상공인 간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이익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또 영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고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협업 활성화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쓰여졌는데 첫 번째는 소상공인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 이익이 창출되면 어때요?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같은 이제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을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5인 이상의 동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조합으로 모이게 되면은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협동조합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비 협동조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자세하게 캡처를 받아서 넣었죠.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 소개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잘 만들어져 있길래 캡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의 목적이 길었는데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역량 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적 가치 지속성 및 조합원 경쟁력 제고라고 어려운 말만 골라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설립되어 있는 협동조합, 그 다음에 예비 협동조합, 이렇게 두 개가 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아래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몇 분이 모이셔야 돼요? 5분이 모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소상공인 협동조합 컨설팅을 해보니까 5분이 모였을 때는 협동조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하시다가 좀 뜻이 안 맞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한두 분 정도가 나 못하겠다고 나가면은 어때요? 3분, 4분밖에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뭐 총회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만들지를 못하는 경우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는 일단 소상공인 7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좀 안 맞더라도 5분 정도가 의견 맞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의 뭐 법적 제한 그 규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7분, 좀 많으면 한 10분 정도 조합원들을 처음에 구성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개사 중에 50% 이상은 소상공인이어야 돼요. 뭐 개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합원의 50% 이상은 소상공인이어야 우리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게 또 있어요. 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또 만들었죠.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 연합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구성 조건들, 자격 조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지원 사업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선도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소상공인 5개 이상만 모이고 조합원 50% 이상의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일반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선도형이라고 하면 조합원이 좀 인원이 많죠. 20명 이상이죠.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50% 이상은 바로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연합회에 또 소속이 또 돼 있고 여기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 선도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선도형은 당연히 지원 내용도 틀리고 지원 금액도 이렇게 틀리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따가 그건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원 내용 우르편에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공동 일반하고 공동 장비 이렇게 구분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동 장비부터 설명하는 게 쉽겠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설,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공통의 장비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의 소상공인분들 중에 한두 분만 사용하려고 그 장비를 들여놓으면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분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공구,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 장비는 얼마짜리? 품목당 1,000만 원 이상의 장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일반에서는 신제품 개발할 때 들어갈 때 비용이 좀 들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비,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비, 그 다음에 마케팅비,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나 뭐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나 뭐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화 사업이라고 해서 조합원 수 및 조합원 분포 지역을 확대시킬 때 그래서 예비 조합원들을 또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 예비 조합원들이 더 추가가 될 때는 막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사업 등 이렇게 조합원이 어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더 크게 규모화 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의 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그러니까 사업을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브랜드화를 프랜차이즈로 하고 싶다. 그럴 때 비용이 좀 들어가요. 뭐 정보공개서도 만들어야 되고, 가맹계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프랜차이즈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한테 좀 맡기면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한테 맡기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 개발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정개선 개발비를 우리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로 공통 일반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업화 지원 사업은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사업, 두 번째는 이제 팔로 사업, 세 번째는 이제 아카데미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공동 사업과 팔로 사업, 아카데미 사업 이렇게 3가지인데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공동 사업과 팔로 사업에 관심이 좀 많겠죠. 아카데미 사업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상담, 컨설팅 같은 거죠. 상담, 교육,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사업, 공동사업, 팔로 사업 중에 공동사업과 팔로 사업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커뮤니티는 뭐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협업 활성화 사업의 추진 단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려놓은 거를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요. 그 색깔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청색과 약간 녹색 같은 이 박스가 따로 있죠. 2가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청색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진 분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에는 예비 협동조합일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예비 협동조합이 좀 복잡한 거죠. 예비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은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프로세서부터 배워놓으시면 예비협동조합의 지원 프로세서는 거기에다 그렇게 껴얹는 거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협동조합의 이런 프로세서를 보시면 첫 번째 지원을 하겠죠. 이런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서를 내면 선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어때요? 선정 결과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장 선정 결과 통보하기 전에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 그다음에 발표 평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발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정 결과 통보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통보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교육이 바로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필수 교육 3시간,
그 다음에 선택교육 9시간. 이렇게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구분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우리 협동조합 활성화,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사업 계획에 맞게끔 사업비를 신청을 하고요. 그 사업비 신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공단에서 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사업 완료 보고를 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 이 과정이 협동조합의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 협동조합의 프로세스는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 지원 사업의 프로세스를 따라가기에 조금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컨설팅 부분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컨설턴트 배정이 돼서 현장 평가를 통해 가지고 협약 체결하신 분들에 한해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떤 컨설팅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설립 컨설팅부터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설립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같이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 중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바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원 사업을 운영해서 결과 보고하는 프로세스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 설립 과정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컨설턴트 배정이 되고 컨설턴트의 어떤 컨설팅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절차적인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